그런데 여러분들이 심리 다이어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글도 많이 올려놨는데 보면은 다이어트면 다이어트지 웬 심리 다이어트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심리치료 기법과 다이어트를 비교하면은 아주 정확해요. 심리치료 기법. 그러면 제일 먼저 심리치료 기법을 한번 보죠. 자, 심리는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인간의 마음을 기준에다 두고 들어오는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감정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표현하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심리는 인식과 기억과 표현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 치료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치료법이 있어야 될까요? 인식을 치료하는 방법, 기억을 치료하는 방법, 그 다음에 표현을 치료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것을 인지치료법이라고 합니다. 인지치료법 못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심리 조금 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인지치료법. 그런데 요건 그대로 두고 표현과 연결돼서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행동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은 어떻게 치료하느냐? 그래서 요즘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게 뇌과학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인지치료법을 쓸 거냐 행동치료법을 쓸 거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기억이 돼 있는 놈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구에 계속 연구했던 게 이제 뇌과학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치료가 안 돼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더 치료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 두 개를 한번 합쳐보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 두 개를 딱 합쳐놓은 게 인지행동 치료법입니다. 실제 씁니다. 그래서 요즘 현존하는 상담실,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상담실에서, 유럽에서는 아직도 인지치료법과 행동치료법을 분리해서 씁니다. 특히 영국이라든가 유럽 특정한 국가들에서는 인지치료법과 행동치료법에 관련되는 부분을 쓰는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상담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뭔가를 해나갈 때 효율성이 목적에 의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기도 해요. 그런데 치료법으로는 적합치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쓰고 있는 곳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인지행동 치료법인데 인지행동 치료법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전 세계 지금 많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인지행동 치료법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끔 이제 해외에서 영국이라든가 또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실제로 이제 학위를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인지치료법을 전문으로 쓰는데 행동치료법을 전문으로 쓰는 데는 있는데 실제로는 보편적으로 일반 상담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상담은 인지행동치료법을 쓰고 있습니다. 종교의 목회 상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교에 관련되는 쪽도 다 똑같아요. 인지행동치료법을 써요.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치료가 되느냐? 인지치료법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노이로제를 치료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인지치료법을 쓰면 되는데 순서가 잘못되면 치료가 안 됩니다.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순서가 잘못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행동치료법도 마찬가지예요. 필요한 것에 의해서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욕구는 충분히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치료가 안 돼요. 보편적으로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지법과 행동법에 관련된 이 부분들은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만들어낸 게 인지행동 치료법인데 이 인지행동 치료법을 쓰게 되면 사람들이 무조건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 그래서 우울하던 사람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집에 안 있고 집에만 있던 사람이 갑자기 바깥으로 다니고 막 이래요. 치료됐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중독이 발생을 합니다. 중독, 즉 이유열을 막론하고 표현장애로 빠집니다. 표현장애로. 그래서 중독에서 들어가서 뭘 하냐면 자신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들어보면 틀린 얘기 아니죠. 내가 자신있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문제는 이 중독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건 더 큰 심리장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심리장애를 더 큰 심리장애로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해왔어요. 근데 이거 방법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이 무의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인식과 표현과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심리를 조절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만들어내는 이 원동력으로서 이 지금 현재 치료법들을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을 했던 거예요. 이거 나중에 아마 이 하나씩 인지치료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점을 갖고 있고 어떤 단점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아마 여러분들이랑 같이 계속 토론해 나갈 거예요. 요건 그렇다 치고 각설하고, 자, 이거를 다이어트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글도 올려놨는데, 이 뭐가 있냐면 식이 아시죠? 먹는 거를 얘기합니다. 식이 다이어트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운동 다이어트법이 있습니다. 자, 식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먹는 거. 먹는 거는 인식, 즉 5개 감각기관 중에 입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양분 공급되는 거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단식이라고 하는데, 금식 또는 단식.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으면 당연히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 소모가 되니까 당연히 다이어트가 되겠죠. 끊으면 되잖아요. 적게 먹거나 뭐 하거나 이런 식으로 먹는 거를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약을 먹던가 아니면 또 이거는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래, 그런 것들. 그래서 특정한 것들의 음식에 관련된 거를 조절하는 이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식이요법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다이어트 되던가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이거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야.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아, 이거 가지고는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은 지금도 이 시기에 관련된, 식이요법에 관련된 걸 지금도 해요. 그래야 유지가 돼요. 그거 딱 멈추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원래보다 더 커져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요 현상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식이요법은 답이 아니구나.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운동요법이에요. 운동법으로 운동을 해서 살을 빼보자. 이제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이제 운동법인데, 자, 운동은 인식, 기억, 표현 중에 뭘까요? 표현이잖아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건 행동이, 말과 행동 중에 하나 행동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행동치료법이에요. 운동의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멈추면 또 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대안이 아닌 것 같아. 이것도 대안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고민을 합니다. 뭘 보면 이거를 한번, 요거랑 똑같아요. 재밌게도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나타난 게 언제냐면 인지행동치료법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났어요. 이 다이어트법이. 여러분들은 그거 모르셨죠? 그래서 뭐를 만들었냐면, 이걸 제가 명칭 붙인 건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뭐랄까? 인지행동치료법.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식이운동치료법이라고 했어요. 너무 괜찮죠? 그럴듯해. 근데 이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두 개를 결합한 거예요. 이 두 개를 결합하듯이. 자, 식이운동치료법을 딱 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인지행동치료법 하면 이유를 막론하게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중독이 생긴다 그랬죠. 식이운동치료법을 하다 보니까 얘들 둘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알죠? 여기 단점. 여기 단점이 있잖아요. 이 단점들이 따따블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효과는 직방이에요. 효과 아세요? 효과가 뭡니까? 다이어트는 완전 즉각이에요. 다이어트는 굉장히 빠릅니다. 급격하게 살이 빠집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살은 금방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빨리 빠져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요즘 1주 만에 3주 만에 몇 킬로 뺐다 볼 것도 없어요. 식이운동 다이어트법이에요.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뭘 해도 빠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곱게 끊어보세요. 밥 안 먹고.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해보세요. 일주일도 안 되세요. 반쪽 돼요. 반쪽. 그건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대신 뭐가 문제 생겨요? 건강에 문제 생기고요. 또 뭐가 문제 생겨요? 심리에도 문제가 생겨요. 이 다이어트법 하다가 문제 딱 생기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굉장히 급격한 섭식장애가 만들어진다든가, 또는 내가도 모르죠. 건강이 막 안 좋아져요.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효과가 워낙 강해요. 다이어트 효과가. 근데 이 반대급부에서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요. 이 몸이. 우리가 급격하게 다운되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회복은 엄청 느려요. 회복하는 거는.
그래서 문제가 우리가 이 문제점들을 가지고서 이게 문제라고 보면은 이 문제를 이 효과가 크면 클수록 이 문제도 커져요. 그러다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명절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뭐 먹었다. 그러면 여기 다 무너져요. 이거 다 무너져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운동 또 하고 또 다이어트 하겠죠. 그러다 보면 뭐가 문제 생기냐?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반드시 심리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도 감당을 못해요. 그런 문제점들로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심리치료, 현존하는 심리치료 기법과 현존하고 있는 다이어트 기법이 똑같죠. 하나는 인지법, 하나는 행동법, 인지행동법. 이 범주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어요. 왜? 인식과 이걸로만 가니까. 자, 그런데 심리 다이어트라는 것이 왜 나왔느냐? 바로 치료 원리랑 똑같아요. 심리 다이어트는 심리 치료 플러스 다이어트예요. 엄격하게 보면 제가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심리 치료는 영어로 사이코테라피라고 합니다. 또라이 테라피가 아니라 사이코가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심리 치료라는 용어 자체가 사이코테라피입니다. 그렇게 아예 공식 명칭이 그래요. 사이코테라피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심리 치료를 가지고서 다이어트를 해가는 방법이 바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심리 다이어트 기법이에요. 심리 다이어트라는 명칭을 쓰는 데가 있어요. 특이하게도. 그리고 마음으로 이용을 해서 뭐 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뭘 가져왔냐? 요거의 연장선이에요. 마음 따위는 아예 없어요, 거기에. 자, 그런데 요 심리 다이어트에 관련된 거 가다 보니까 똑같이 우리가 지금 심리 치료 기법이 뭘로 씁니까? 마음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심리 치료법을 쓰거든요. 여러분들 상처를 치료한다든가 심리를 치료하는 것도 다 이 마음을 조절을 해서 이 무의식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의식을 조절하는 가운데서 간단한 맨손 몇 개만 움직여 놓으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에 관련된 다이어트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복잡하면서 그거를 하나하나 글로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렸어요. 그 내용은 참고를 해서 보시되 결국은 우리가 심리치료법과 다이어트는 맥락을 함께 왔어요. 지금까지 맥락을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진짜 빨리 살 빼고 싶냐? 나중에 내 소원은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한번 날씬해져 보는 게 소원이다. 그럼 뭘 하면 됩니까? 먹는 거 끊어, 일단. 물도 끊어. 그리고 뭘 하면 돼요? 하루 종일 운동해요. 그러면 즉각 효과 나옵니다. 반쪽됩니다. 이따만한 바지가 헐렁헐렁해집니다. 그 대신 평생 해야 되는데 오래 못 살겠죠. 건강에 문제 생깁니다. 즉 먹는 거는 생존과 연결이 돼 있어요. 생존. 살아가는 내 몸이 유지하고 관리돼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가 왜 필요합니까? 생존해야 그 다음에 행복이든 뭐든 따질 거 아니에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리가 아무리 건강하면 뭐예요? 죽으면 말짱 꽝인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 이런 극단적인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인간은 누구나 다 몸과 마음이 원래대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이 많아. 그러면 알게 모르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왜 컴플렉스가 생길까요? 원래대로 회복하고 싶어서 그래요. 몸이 눈에 나도 느껴요. 답답해요. 왜 그래요? 몸이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야. 빨리 살 빼라고. 그래서 답답해지는 거예요. 즉 원래대로 자꾸 나를 회복시키려고 몸과 마음이 빨바둥 쳐요. 그러면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뭔가 코드가 풀어지면, 매듭만 풀어지면 그게 분명히 이 스스로가, 내 자가가, 내 자신이 스스로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되게 가게 되다 보니까 몸이 무너지는가 아니면 마음이 무너지는가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겨요. 요즘은 더 좋아졌죠. 둘 다 문제 생기게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몸만 좀 아프고 몸 좀 약해지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심리는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두 개를 다 해버리면 몸도 문제 생기지만 심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이거를
심리치료 기법이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현재 지금 어떤 게 보편화되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법이 인지행동치료법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지금 대세가 뭡니까? 식이운동치료법입니다. 식이운동 다이어트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게 지금 현재 대세예요. 그래서 식이조절이 몇 프로입니까? 요즘 대세가 8대2. 이해되시나요? 요걸 조절하겠죠, 이제. 나름대로. 요걸 7대3으로 가면 또 다른 기법입니다. 요걸 8대2로 가느냐, 9대1로 가느냐, 요 비율별로 조정해놓고 각각이 다 치료법이에요. 각각이. 그러면 내가 어디에 맞느냐? 맞느냐는 따질 거 없어요. 무조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폭망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다이어트법도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이어트만 되면 뭐예요? 그 다음은 내 인생 다 날아가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조심을 해야 돼요.